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제 중도 의원으로 불리고 있는 조만친 상원의원이 이번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낙태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왜 그걸 모르냐 이 민주당 바보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조만친 상원의원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연방대법원에서 세뮤엘 알리토 연방대법관이 의견서를 작성했던 낙태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던 게 유출이 됐죠. 그 유출된 의견서 내용 저희가 어제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은 이거는 헌법에는 낙태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다. 낙태권은 법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법원을 떠난다. 너희들 국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선출직 의원들한테 이 결정권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 알리토 대법관이 쓴 의견서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정치권이 완전히 양분이 돼가지고 서로 막 앙앙대고 난리가 났었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대법원이 지금 이런 판결을 내놓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뒤집으려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반대로 낙태권을 인정해주는 예전 50년 전에 있었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캠페인을 막 벌이는 그런 쪽으로 뭉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 쪽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누가 유출했냐 이거를 누가 도대체 이런 걸 해가지고서는 지금 여론을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느냐, 왜 지금 대법관들이 법의 기준에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질 않고 여론몰이 해가지고 대법관들을 압박을 해서 그렇게 대법관들의 판단을 흐려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방향이 양분이 돼서 지금 싸우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거 반드시 쟁점화해야 된다. 지금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건 뭐 의회에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의회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거는 사법부가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열심히 법 만들어봤자 저 대법관이 저렇게 판단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지금 진보적인 법안들 제대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여론몰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경제 정책을 놓고 이야기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대 최하 점수를 받고 있는 지미 카러 대통령보다 더 형편없는 지금 지지도를 얻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핸디캡인 겁니다. 약점으로 지금 일단은 약점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든이 했던 정책들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겁니다. 뭐 바이든이 안보 문제를 잘 하기로 했습니까? 군대를 잘 다루기로 했습니까? 경제를 잘 다루기로 했습니까? 외교를 잘 하기로 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본인들이 생색낼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부분, 이 민주당 지지표들이 공화당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 부분, 이걸 찾아야 되니까 그걸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던 차에 지금 대법원 일이 터진 거라서 잘 됐다 그러면 낙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거는 선택권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건 사생활 보호의 문제이고 헌법 수호의 문제이다 하면서 밀고 나가가지고 민주당 세력을, 이 진보 세력들을 갖다가 결집시키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참모로 확 견진 겁니다. 조만친 의원이. 에라이 바보들아, 그거 절대 이슈가 안 된다. 진짜 이슈가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 나는 지금 내 상태가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믿는다.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식료품점에서, 약국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피부로 겪고 있는 모든 장소에 가보면 전부 다 값이 올랐다. 심지어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어떤 행사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앞에다 놓고 앞에 나와서 그 코미디언인지 누군지 하여간 말을 농담식으로 하는 좀 약간
풍자식으로 했던 거였겠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다 일어났다. 예, 물가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근데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이었으니까 웃고 넘어갔던 거였지. 예, 우리 공화당원들이 만약에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막 욕하고 난리 나는 렛츠고 브랜든 소리가 나왔겠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인데 어쨌든 지금 조 만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로 그 부분 인플레이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지금 척 슈머 연방 상원 그 원내 총무 같은 경우에도 낙태 문제 발생하니까 바로 그냥 성명서 내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낙태가 합법적이게끔 아예 성문화 해버리겠다. 법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성명서 내놓고 막 투쟁할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명색이 민주당 상원의 최고 우두머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내에서 낙태 문제를 이슈화해서 진보 세력을 결집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인데 조만친 의원은 그거 아니다. 낙태가 가스나 식료품, 의약품, 유틸리티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 상승에 대처하는 미국인들의 중요성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낙태 가지고서는 그거 뺏을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주방 식탁 이슈,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 이슈다. 현재 민주당은 상하원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다 다수당이죠. 그러나 11월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5석만 뒤집으면 하원 다수당이 될 수 있고 상원에서는 단 1석만 뒤집어도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깅리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상원은 4석 정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어제 선출된 제이디 벤스가 정말 그 민주당 자리 뺏어오기를 저희는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원에서는 70석을 뺏을 수도 있다. 많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 50석 정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연방인구조사국과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3월 미국 무역 적자가 22.3% 늘어났다. 예,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무역 수지 적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미국이 수입은 더 늘어나는데 뭐 수출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더라고요. 양쪽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 그래프가 이제 그런 건데요. 수입과 수출이 전부 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입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수출은 조금씩만 올라가고 그래서 이 차이가 자꾸 벌어지는 적자폭이 커지는 거죠.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중의 돈이 이제 점점 말라간다라는 이 우리나라 돈이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에다가 다 돈 퍼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물가 상승에 상당한 또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기 침체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런 물가 문제, 지금 경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낙태 문제 막 이야기해봤자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헛발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조만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실은 조만친 의원이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사람들한테 정말 정확한 정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계해야죠. 만친 의원 그렇게까지 좋은 정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고 알아서 척 슈머가 하자라는 대로 열심히 낙태 찬성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게 저희한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약간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무역 수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분석국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요, 3월 수출이 총 2,4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올랐는데, 그런데 수입은 3,515억 달러고 전년 대비 10.3% 올랐다. 그러니까 수출은 5.6% 올랐는데 수입은 10.3% 올랐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격차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수입 그
2000년도부터 2021년도 요 사이를 지금 보면은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팬데믹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수출은 서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그나마 그랬던 것이 바이든이 취임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삐거덕거리더니 이렇게 지금 수입이 왕창 올라가고 수출은 조금만 올라가는 아니고 뭐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도 지금 수입이 올라가는 것을 한참 못 따라잡는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막 크게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커지게 되는 현상 속에서 과연 미국이 물가를 잡아 나가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관건이 될 수 있다. 물가를 잡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물가를 잡는다면. 올해 안에 잡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판가름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내일 사이에 갑자기 변동하는 이런 물가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집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파도치지 않거든요. 어지간해서는. 한번 이렇게 쓱 올라갔으면 거의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푹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좀 뒤에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업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물가 조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는 부분 저희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코 낙태 이슈는 이번 선거에서 크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할 얘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바이든이 너무나 일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민주당 의원 정치인들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낙태 얘기라도 막 떠들어댈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